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뉴스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집계한 코로나19 감염자 수치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누적 감염자 수가 516만 5천 명, 그리고 사망자는 17만 5천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4만 5천 명 정도가 신규 감염자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감염자가 65만 6천 명, 그리고 사망자는 11,886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어제 1,603명, 사망자는 57명을 기록했는데요.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사망자의 92%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다수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대부분이고 41세에서 65세가 23%, 그리고 18세에서 40세까지가 한 3%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서는 코로나19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치명적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생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어제 신규 감염자가 429명, 사망자는 23명으로 전날에 비해서 다소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입원 숫자라든지 중환자실 환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점점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최대치 있었을 때보다 낮은 수치일 뿐이고 여전히 코로나는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최근 LA를 비롯해서 남가주 일대의 교통량이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6개 카운티 협의체인 남가주 정부연합회 발표에 의하면 지난 6월 중순부터 남가주 일대 교통량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LA 주변 도로에서 교통체증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거리를 나가보면 눈에 띄게 차량들이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구호 패키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양당 간의 합의를 보지 못해서 결렬된 후로 각 당에서는 패키지가 아닌 축소된 규모로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미국인들에게 주는 $1,200 지원, 직접 지원하는 것들을 미루고 가장 시급한 연방 실업급여부터 시행하자는 안인데요. 민주당 하원 의원 100여 명은 주당 $600로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지급하자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전체 규모를 $5천억 달러로 축소해서 먼저 연방 실업급여를 지급하되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얘기하고 있는 $300를 연말까지 제공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 전 국민들에게 주는 직접 지원 $1,200가 잊혀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타이밍이라든지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전체 패키지 규모를 축소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예산이 애초에 3조에서 2조까지 양보를 했다가 이제는 1조 5천 내지 1조 7천억까지 양보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공화당과 일괄 타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당의 새롭게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우편 투표 확대를 위한 연방 우정국 지원이 있어서 양당이 이 부분을 빨리 매듭 짓고 싶어 하는데 이때
서로 간의 전체 예산을 줄이거나 양보해서 일괄 타결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될 경우에 구호 패키지가 일괄 타결될 경우에 1인당 $1,200를 지급하는 건이라든지 연방 실업급여 지급하는 거, 그리고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가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그 외에 각 당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예산 조정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 지원하는 안, 그리고 대학생들 학자금 융자하는 거, 이거에 지금 내세우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산 규모라든지 아니면 서로 양보한다든지 협의할 것들이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양당 간의 협의가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주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로 나흘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8일에는 조 바이든 대선 후보 지명, 그리고 19일에는 카말라 해리슨 부통령 후보 지명 및 수락 연설, 그리고 20일에는 조 바이든 후보 수락 연설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군중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대부분 화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민주당을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조 바이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내용들로 찬조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주요 연사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에서 같이 나왔던 버니 샌더슨 상원 의원 등 이런 사람들이 주요 연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어제 수락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 어두운 시대를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폐기하고 강력하게 친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많은 정책에 있어서 현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실제 선거 유세에서 어떤 정책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풀어나가고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우세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민주당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 비결로 반 트럼프의 총집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공화당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는 이번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비결로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조 바이든은 이번 선거를 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도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를 미워하거나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아직 정당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 다 모여라,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조 바이든의 지지하는 사람보다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 모여라, 이런 전략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지지 기반인 백인 노동자층을 선거에 얼마나 많이 참여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졸 출신 백인 노동자가 대다수 트럼프를 지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데 안 나타나고 있는 다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거에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하는 것이 공화당의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어떤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사람들을 투표에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이들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공화당에서는 어떤 구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민주당을 잡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마음에도
코로나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공포에서 점점 무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는 미국에서 하루에 4만 명 이상, 그리고 LA 카운티에서는 약 2천 명 정도,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약 300명 정도가 매일 감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